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비상계엄 43일 만에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돼서 구치소 구금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은 그러니까 큰 한 고비를 지금 넘어온 것인데요. 뭐, 바로 그 체포되는 시점까지도 모든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셨겠지만 굉장히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워낙 충격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내내 뭐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예. 중앙지법에 신청한 중앙지법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했었고 또 중앙지법에 신청을 한 체포적부심도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그 법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영장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서부지법이 안 되고 중앙지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중앙지법에서도 결국은 그 영장의 이제 적법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뭐 어떤 분들은 저러면 가정법원으로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은 이번 과정에서 윤석열 본인과 또 그 주변이 너무나 그 일관성이라든가 뭐 당당함을 보이지 못해서 이 내란을 일으킨 것 자체의 충격에 더해서 전체 그 과정에 이렇게 보는 모습이 너무 구차해서 입맛이 좀 이렇게 씁쓸하죠. 자, 그런데요. 이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뭐 어떻다. 법원, 경찰 뭐 다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요, 현직. 이런 상황은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판단하시기에. 근데 이제는 사실은 저게 물론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냥 이렇게 처벌을 피하고 보자 이런 것인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 일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근거가 불명확한 그 망상성이어서 글쎄요, 저걸 이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인가요? 그 헌법 그 재판소에서 헌재의 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의 윤석열 측 변호인들에게 질문을 할 때 예.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변호를 하려고 나온 분들조차도 예. 답변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뭐 포고령을 김영현 전 국방부 예. 장관이 잘못 뺏겼어서 그렇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워낙 본인이 하는 말의 일관성이라든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글쎄요, 이것을 뭐 전략이라고 우리가 예. 해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 대통령 자체는 아까 김 의원님 표현을 따르면 망상 비슷해가지고 좀 그렇다 쳐도요. 그 헌법재판소의 대리인들은 왜 이렇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한 혹은 뭐 성의가 없는 듯한 답변을 하는 걸로 해석되세요? 아, 그게 사실 전혀 안 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실 그게 아무리 법을 공부한 분들이고 그것이 지금 이 일은 그걸 하러 나갔다고 해도 왜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걸 지켜보는 과정이 좀 민망할 정도로 헤매시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하다가 뭐 그게 저기 아니고 해서, 글쎄 참.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 자체가, 그걸 예. 지켜보는 헌법재판관들이라든가 국민들께서 아마 이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리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야 변호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 쳐도 여당도 말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요. 체포는 불법이고 사법 구태타다. 공수처장은 사퇴하라. 여당의 이런 공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예. 좀 차분하게 한번, 현재와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과를 하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크게 정치를 떠나서 인간의 일상사회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전혀 이번에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가 않아서 그것이 뭐 최근에 무슨 탈진 시대 뭐 극단주의의 뭐 전 세계적인 영향이 반영된 것이냐 이렇게 막 거창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냥 있는 일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상식에 맞지 저렇게 하면 앞으로 보수 정당의 장래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사실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예. 걱정이 많이 듭니다. 예. 구체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엄 특검법이요. 여당이 발의한. 네, 네. 지금 협상 중이시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오늘 자정까지 가더라도 예. 최대한 해서 아까 의총을 할 때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해서 오늘 최대한 합의된 특검법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으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들어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어렵습니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그것이 국민들께 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입장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예. 현재 이것이 그냥 우리도 특검법을 냈다라는 명분을 내기 위한 정도로 보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안 된다, 뭐 외환죄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예. 예를 들어 검사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라든가 뭐 수사 기간을 확 줄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국민적 입장에 도대체 뭐라는 거지 네.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거의 어떤 빈 깡통 같은 그런 특검 법안을 갖고 나온 상태여서 예. 그렇게까지 다 양보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하는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될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하여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의견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요. 검사 수가 터무니없이 줄어들었고 안에서요. 수사 기간 너무 짧고 이런 문제를 양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뇌부에 일임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이 되어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다들 이제 의원들이 그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빼면 안 된다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일부 내용의 조정이 있더라도 검사의 수라든가 아니면 기간을 사실상 제대로 수사 자체를 못할 정도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검사의 숫자를 줄인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내용을 차치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특검법으로 이렇게 합의하는 것은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현재 원내 지도부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루지 못할 상황이 오면 지금 민주당의 법안은 다시 재의결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은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은 예. 이렇게 그 특검법을 사실상 형식과 이름만 특검을 한다고 하고 내용은 다 그냥 깡통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것을 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까지 온 데에는 예. 지난번에 이제 2표까지 이제 좁혀져서 이걸 다시 재의결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이탈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사실은 압박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예. 또 법리적으로 봐도 이미 법무부 측에서의 답변이 그동안 정부가 특검법이 이러이러한 법적인 좀 시비거리가 있어서 그걸 정부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현재로 보면은 이것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적인 이유도 현재로서는 제시하기가 어렵고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해서 이번에는 뭐 거의 통과되는 것을 막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방금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법무부 차관도 이 정도면 됐다는 식의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면 안 되죠. 예. 지금까지 뭐 사실 제가 뭐 최상목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라든가 또는 본인이 그렇게 뭔가 뭐 이건 법원 측을 지키자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씀을 쭉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 체포 과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상설특검의 추천 의뢰 같은 그 다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당장 추천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예. 위법적 상황을 하고 있는 선택적인 법치를 본인이 이렇게 사실은 몸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대해서 뭐 더 비판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오늘은 제가 조금 예. 못 참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법적 시비가 사실상 해소된 상황에서 예.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참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선택적 법치가 거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조치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탄핵이랄까 구체적으로? 지금은 뭐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시는 건 아니죠? 일단은 저희가 그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를 최상목 대행이 정상적으로 다 9인 체제를 완성했다면 가장 바람직했겠지만 예. 8인 체제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한 것이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헌재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면 최상목 대행이 그때로서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그 과제였던 체포와 이제 체포는 이루어졌고 구속 문제가 임박했고 예. 그리고 이제 국조특위는 이미 청문회가 진행이 돼서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특검 문제까지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정상적이고 신속하게 해야 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진행을 못했지만 저희로서는 전체적으로 이 내란을 수습하고 또 국정을 안정시켜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뭔가라는 관점에 집중하면서 예. 지금 최상목 대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 다음 문제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윤석열 피의자 쪽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정선거를 계엄 근거로 지금 어떤 다시 방향을 딱 잡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저번에 그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던데 이번에 올해 무슨 저 화두인가 뭐 예. 그걸로 뇌썩음 브레인 예. 그 로트 ROT 예. 그걸 뭐 라트라고 발음하는 분들도 있긴 예. 하던데 정말 저 양반이 뇌가 저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니 본인이 그 책임자를 임명한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고 또 자신들이 그 선거의 기재를 통해서 승리를 해봤던 그 선거를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해서 예. 최근에 보니까 그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들조차도 굉장히 그 불평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 음모론은 스스로도 그 너무 그 말이 안 되는 망상에 예. 빠져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정선거 부분은 본인 믿는 망상 상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다른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많은 어떤 드러난 거짓말들을 했었어요.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김 의원님은? 글쎄요, 뭐 제가 그 심리 분석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저것이 알면서도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을 하는 것인지, 예. 뭐 아니면 실제로 너무 잘못된 어떤 극우 유튜브에 중독돼서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두 가지 다 나름 그런 병적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가장 어떤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요. 탄핵 심판 언제 결과 나올 걸로 기대하십니까? 뭐 저희가 기대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뭐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이 사안이 과거의 그 대통령들 탄핵 사안에 비해서 굉장히 명료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건으로서 가령 전시였냐, 준전시였냐, 뭐 치안부지 상태였냐 이런 것이 다 아니고 예. 국회 침탈의 상황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고 국무회의가 절차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입증되어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심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이것이 충분히 기를 잡고 심리를 해도 2말 3초 뭐 3중을 넘어갈 예. 정도로 할 사안은 그렇게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판단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늦어도 3월 중순까지 나온다. 그럼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대선이 치러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파면이 되는 것이 그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면 그에 따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예.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말씀드리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주변 걸 설명해. 그런데 뭐 당 지지율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뭐 뒤집힌 것도 있고요.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이 더 많이 위기감을 느껴서 더 많이 결집하고 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예. 사실상, 윤석열은 이제 끝났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먼저 그 다음 국면을 생각하고 이렇게 결집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라 뭐 이런 어떤 경고의 의미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저희가 이제 한 국면이 또 넘어갔고 그 다음 국면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면서 저희들에게 어떤 이렇게 보내는 국민들의 긴장해라 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원인을 떠나서 바른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갔어요. 정치인으로서의 전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대선 주자로는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그런 거 아니 정치 오래 해오셨으니까 뭐 좀 촉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주 뭐 몇 달 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혹시 김문수 장관이 좀 뜨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사람들하고 농담하다가 해봤던 적이 있는데 뭐 요새 조금 떴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개인에 대한 걸 떠나서 조금 전에 윤석열 피의자라고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아마 이제 구체포되고 구속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뭔가 목소리를 내고 이 어떤 선동을 하고 뭔가 영향을 미치고 이번에 들어가면서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뭐 이랬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굴레를 결국은 국민의힘이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비합리적이고 약간 극단주의적인 입장의 편을 드는 그런 쪽의 후보들이 그 내부에서 조금 더 세를 발휘하지 않을까 뭐 하는 막연한 지금 추측을 해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되길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혹시 그러신가 해가지고요. 민정으로서는.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직접 한번 나와주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